아? 마음에 들죠 요즘에. 당연히 세 자리 아니겠냐? 두 자리는 마음에 들지 않잖아. 400점 만점인가요? 아니 100점 만점. 두 자리를 받으면 10점이나 99점이나 어차피 같은 두 자리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의미가 없잖아. 그지? 야 그렇게 따지면 50점만 넘으면 10의 제에서 반올림하면 100점이게? 그건 안 되지. 어쨌든 시험 한번 볼 거니까 예상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뒤에서부터 하지 뭐. 자, 147쪽에 농도 문제부터 출발을 해보죠.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첫 번째 활용에 대한 예시는요. 농도에 관련된 문제. 그럼 이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뭘 할 거냐면 부등식 할 때 우리 했었잖아. 표 그리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표를 그리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를 그리게 되는데 소금의 양을 구하게 될 때 소금의 양을 구하게 되는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예. 펑 뭐야? 아유. 야 보고 읽지 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라. 요게 주요하게 많이 쓰이게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표 어떻게 그리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자, 69번 문제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가보죠 뭐. 자, 69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면은 첫 번째에 3%인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9%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 12% 소금물의 양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그냥 우리는 표를 싹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맨 위에 농도를 적겠죠. 그리고 여기에 소금물의 양, 세 번째 칸에는 소금의 양으로 적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봤더니 농도가 처음에 3%래. 그럼 농도 자리에 3 적으면 되겠지? 소금물의 양 얼마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X 적으시면 되겠죠? 소금의 양은 공식에 맞춰서 100분의 3X로 이렇게 세 칸을 다 메꾸면 막으시면 돼요. 부등식이랑 똑같죠? 그럼 자 다음번에는 12%의 소금물을 Yg 집어넣었어. 그럼 소금의 양은 똑같이 100분의 12Y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세 칸 더 찼으니까 또 막아버리시고 마지막에 봤더니 9%의 소금물 300g이 됐대. 즉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9%의 소금물 300g이 됐다라고 나왔죠? 그럼 그때 소금의 양은 100분의 9에다가 곱하기 300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지? 확인되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까지 딱 오면은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거야. 왜? 얘네 두 개의 소금물을 섞어서 얘를 만들었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물의 양들, 소금물의 양이 합쳐져서 얘가 된다는 얘기지. 다시 얘네 두 개의 소금의 양이 합쳐져서 얘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냥 두 개의 식이 나오고 끝나는 거야. 표에서 바로. 알겠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어떤 것들을 섞어서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랬을 때 섞는다는 얘기니까 각각의 양들을 합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등호라고 생각을 하면서 식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하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봐. 다시 한번 표 만들면서 점검하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해야 될 거는 합금 문제입니다. 합금. 이 합금에 관련된 문제. 얘도 어떻게 풀 거냐면 얘도 똑같아. 처음에 표를 그릴 거야. 그래서 표 그리는 방법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합금 문제에서는 단위당 포함량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단위당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내가 하나의 이런 통을 샀어. 근데 이 통을 잘 보니까 이 통에 원료가 되는 흙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흙에는 철분이 100g당 20g이 들어있어. 확인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 수분이 100g당 5g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100g당 20g의 철이 들어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게 100g이잖아. 걔를 단위 1g당 얼마가 들어있는지로 바꿔서 찾는 거야. 그럼 100g당 20g이 들어있지? 1g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겠니?
0.5g이 들어있겠지. 확인돼요? 어떻게 하면 돼? 100g에 들어있는데 20g이라 그랬잖아. 100g 안에 20g 들어있다고 그랬지? 그 20g을 그냥 100으로 나누면 돼. 그게 단위당 포함된 양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번에는 과일 가게를 가서 이만한 수박을 샀어. 이만한 수박을 하나 샀어. 근데 이 수박의 성분표를 살펴봤더니 그 수박 안에는 이런 성분이 있더라는 거야. 1kg당 아니다. 1kg가 아니라 500g당 20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자고. 확인돼요? 500g당 20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0이라는 g이잖아. 맞지? 그럼 1g당 얼마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를 찾는 거야. 확인됐니? 그럼 1g당 얼마가 들어있겠어? 500분의 200g이 들어있겠지. 5분의 2g이 들어있겠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양당 얼마씩 들어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표를 그리면 돼. 그걸 이용해서 표를 그리는 거야. 아시겠죠?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70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면서 어떻게 표 그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구리가 60% 주석을 40% 포함한 합금 A와 구리 50% 주석 50%를 포함한 합금 B가 있대. 야, 이번에는 몇 g당 얼마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이번 문제는 조금 더 편해. 퍼센트로 들어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편한지 한번 더 살펴보자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합금 A, B를 녹여서 구리 8kg, 주석 6g을 얻으려면 합금 A, B는 각각 몇 kg이 필요한지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일단은 표 그리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줄게. 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선을 그려서 샵 모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그 다음에 어디다 쓸 거냐? 여기다가 A라는 성분,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성분, 이렇게 각각의 성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조사해서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 M 합금, 여기에 N 합금, 이렇게 두 가지 합금을 여기다가 적어 버리는 거야. 확인됐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은 구리와 주석이라는 성분이 있고 A 합금과 B 합금이 나와 있지. 그거에 맞춰서 표를 바꿔보자. 그럼 여기 보니 이 A 성분 대신에 뭐가 들어오면 돼? 구리가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B 성분 대신에 주석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M 합금 대신에 A 합금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B 합금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단위당 포함량을 찾아서 표를 그리라 그랬지. A 합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우리 알아 몰라. A 합금의 전체 양 얼마인지 모르지. 그래서 A 합금은 그냥 A만큼의 양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돼요? 근데 이 중에 구리가 60%, 주석이 40%라고 그랬지? 이거 그냥 비례배분 해버리면 되는 거야. 단위당 양을 찾을 필요도 없이. 그러면 전체 A의 60%잖아. 어떻게 식으로 쓸 거야? 100분의? 그냥 60A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40%니까 100분의 40A로 적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바로 가는 거야. 퍼센트로 나왔을 때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B 합금은 50대 50이잖아. 그러면 구리가 100분의 50B. 그 다음에 주석은 다시 100분의 50B. 이렇게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확인되니? 그럼 자, 이렇게 섞어서 우리는 요 밑에 한 줄만 더 그리면 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제부터 합계를 찾는 거야. 구리는 전체 양을 얼마 만들어야 된대? 8kg. 그 다음에 주석은 6kg.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뭐야? 얘네 두 개 합쳐서 8kg 만들라는 얘기지? 두 개 합친 게 얘구나. 두 개 합친 게 얘구나.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거 70번 유형하고 똑같은 거 뒤에서 하나만 더 해보자. 어디로 가볼 거냐면 150쪽 봐봐. 퍼센트로 나온 게 아니라 150쪽에 보면은 88번 문제 봐봐. 88번을 보면은 두부와 오이의 100g당 열량을 나타낸 거라고 그랬지? 맞죠? 100g당 이만큼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100g으로 쓸 게 아니라 1g당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찾아서 표를 새롭게 그려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네. 그럼 자 84번 문제 표를 그려보자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84번에서 표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열량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세로줄에 여기에 열량만 적으면 돼. 확인되죠? 그 다음에 지금 봤더니 두부가 있잖아. 두부. 그 다음에 밑에 오이가 있지. 각각의 열량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4랑 10을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100g당이니까. 우리 1g당 양을 찾아줘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100g당 84kcal야. 그럼 1g에는 그냥 100으로 나누면 돼. 100분의 84kcal. 오이는 100분의 10kcal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부의 양을 x, 오이의 양을 y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두부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100분의 84x라는 열량을 얻겠지? 두부에서는 100분의 10y라는 열량을 얻겠지? 이렇게 해서 총 얻을 수 있는 열량이 문제에서는 170kcal. 이렇게 되겠죠. 확인되니? 자, 그 다음 또 문제를 쭉 읽었더니 두부와 오이를 합해서 우리는 220g을 먹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220.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져서 연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예. 헷갈리지 않아? 아니요. 안 헷갈려?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이렇게 농도와 성합금에 대한 문제들 풀어나간다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했다. 문제 풀어보세요. 확인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거속시밖에 없네. 세 번째, 거속시. 절벽.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141쪽 보시면 돼요. 거속시. 자, 거속시 문제는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림. 그래, 일단 무조건 그림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뭘 완성해서 집어넣어야 돼? 그래, 두 번째, 거리, 속력, 시간을 모두 찾으라 그랬지? 확인됩니까? 이걸 모두 찾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찾는 게 조금씩 변형된 게 각각의 문제 유형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더워서 이렇게 다 서 있는 거냐? 어머머. 열면 시끄럽고. 더워요. 진짜 더워요. 진짜 찜찜한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졸린 것 같아요. 여기 온도가 한 19 정도는 돼야 안 돼. 아, 이거. 아, 성우진 네가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파. 근데 저 모모 말 별로 안 했는데요. 어? 모모 말 별로 안 했는데요. 말 별로 안 했지? 네가 오고 나서 한 말의 양이 얘네가 계속 앉아서 있던 양보다 많아. 그럼 얘네가 말 안 하는 거고요. 아, 저기 좀 해. 아.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따라가 보자고. 자, 그냥 기본적인 41번 문제부터 같이 가봐. 문제 한번 읽어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 지 속으로 읽어. 초등학생이냐? 집에서 10km 떨어진 공원까지 가고 있어. 맞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속력을 바꿨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딱 집이 여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원이 있는데 전체 거리가 얼마라고 나왔어? 10km. 그래, 여기 전체 거리가 10이라고 나왔잖아. 그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가는데 거속시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 속력이 얼마라고 나왔니? 4. 시속 4. 그럼 몇 시간 동안 갔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또 읽어봤더니 뛰어간 거리를 찾으라 그랬지? 거리 미지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걸어간 거리를 우리는 x라고 하면 그때의 시간 4분의 x라는 시간까지 자연스럽게 완성이 돼버리겠지? 자, 그럼 어느 순간 뭐 했어? 후달리니까 뛰어갔잖아. 그래서 뛰어간 거속시를 또 찾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여기 있는 거리를 10-x로 적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적고 뭘로 적는다? y로 그냥 적어도 된다. 그럼 그때 속력이 얼마래? 뛰어간 속력은? 6. 그러면 이때 뛰어간 시간이 6분의
y가 되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식 뭘 만들 수 있어? x랑 y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속력 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식이 안 나올 것 같아. 그제? 미지수가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뭐 없는지 찾아봤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다고 나왔지? 그럼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식 나오는 거잖아. 4분의 x라는 걸어간 시간이랑 6분의 y라는 뛰어간 시간을 합쳤더니 2시간이 걸렸다. 확인되니? 그냥 바로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문제 끝나는 거지 뭐. 간단하죠?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또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뭐 해? 그래, 등산을 해. 등산을 하니까 우린 뭐가 필요해? 그래, 산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42번 문제 산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이야, 거의 꽃갈 것. 절벽이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저 뭐라고? 꽃갈 것. 처럼 생긴 산. 그래, 산. 그랬을 때 이 산을 어떻게 했어? 올라가고 내려오잖아. 맞죠?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려와 보자. 그럼 올라갈 때 거속시를 찾으면 되겠지? 자, 문제를 지금 쭉 봤더니 올라갈 때 속력이 얼마야? 3. 맞죠? 그 다음에 내려온 거리를 구하라 그랬지? 그리고 올라간 거리 또 마찬가지로 x. 그러면 이때 올라간 시간은 3분의 x로 동일하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내려올 때 거속시. 그럼 또 마찬가지로 내려온 거리는 그냥 y로 쓰면 되고 내려올 때의 시간은 5km라고 했어. 그러면 시간은 5분의 y가 되겠죠? 그럼 자,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었더니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를 합쳤더니 몇 킬로? 14km라고 나오지 않았냐? 4km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올라갈 때 시간 3분의 x에다가 내려올 때 걸린 시간 5분의 y를 더했더니 총 몇 시간? 4시간. 그래, 그냥 바로 이렇게씩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어렵니? 아니요. 오히려 앞에 봤던 것보다 가볍지? 거속시 문제 천천히 따라가면 돼. 자, 그러면 또 이어서 43번도 한번 가볼까? 산책로 입구에서 동생이 출발한 지 15분 후에 형이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했어. 그러면 43번은 동생이 간 다음에 형이 따라가는 입장이네? 그러면 같은 데서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동생이 간 거속시를 찾으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쪽에서 형이 이동한 거속시를 또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쭉 봤더니 동생은 분속 50m로 형은 분속 100m로 따라갈 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로 물어봤잖아. 맞지? 그럼 형이 이동한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형이 이동한 시간을 x, 그럼 동생이 이동한 시간은 y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요? 이때 형의 속력은 100, 동생의 속력은 50. 그러면 형이 이동한 거리는 100x,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50y가 되겠지? 자, 이렇게까지 다 메꿨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식을 만들어야 돼. 문제를 지금 봤더니 형이랑 동생이 동시에 출발했니? 아니요. 동생이 먼저 가고 형이 15분 있다가 따라간 거지? 다시 말하면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인 거야? 동생이 더 움직인 시간이 더 길겠지? 다시 말하면 동생이 움직인 시간 y가 형이 움직인 시간 x에다가 15를 더한 거구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만들려고 봤더니 일단 시간 쪽에서 식이 만들어졌잖아. 속력은 상수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식을 만들 수가 없겠지? 그래서 거리 쪽을 봤더니 거리에 대한 힌트 뭐라고 나와 있어? 둘이 만났대. 맞지? 앞으로 우리가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써놔. 만났다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동 거리가 같다라고 적어놔. 그러면 이동 거리가 같을 거니까 동생이 이동한 거리 50y가 형이 이동한 거리 100x랑 어떻다?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네,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풀면 정답 나오는 거야. 어때? 여기까지 되게 단순하지? 기본적인 정보들만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단순하다고. 자, 그러면 44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얹어지기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아예 표시를 좀 하고 가자. 유형 12번을 봤더니 둘레를 도는 경우에서 봤더니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지.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동거리에 차가 한 바퀴.
반대 방향일 때는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 그래, 그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맞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유형 13번 봤더니 이거는 배와 강물의 문제제. 배하고 강물 문제는 뭐가 달라지는 거였어?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게 전체 속력이 될 것이고, 강물을 따라서 강을 따라 내려온다. 강물을 따라서 내려온다 하면은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더해지는 거지? 이거 에스컬레이터 생각하라 그랬잖아. 확인되니? 그래서 그 문제가 또 나올 거고, 그 밑에 유형 14번은 뭐야? 기차와 터널 문제지? 이거는 누굴 건드는 거야? 이동한 거리가 바뀌는 거였잖아. 즉 다시 말하면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동 거리가 뭐야? 터널의 길이에다 기차의 길이를 더하는 거였고, 안 보인다고 하면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빼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한 지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이동한 거리가 뭐랑 똑같아? 기차의 길이랑 똑같다. 적어줘? 그럼 진작 얘기하든가. 아, 뭐만 적어줘? 다 적어줘?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중요한 것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만 다 적어줘? 에휴.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동 거리에 차가 곧 한 바퀴랑 똑같다.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동 거리에 합이 한 바퀴다.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강물 문제가 나왔어. 강물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는 뭐야? 배랑 강물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배의 속력이 전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속력이 뭐가 되는 거야?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합쳐버리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류에서 상류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체 속력이 뭐랑 같은 거야?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는 거였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야, 그럼 혹시나 해서 묻는데 상류와 하류의 개념에 대해서 자기 잘 모른다. 지금 얘기해. 펑 묻잖아. 알아? 이렇게 가면 그러고 그럼 일지선에 있는 계곡은 어디야? 몰라. 모르겠습니다. 그냥 쉽게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처음에 이렇게 쫄쫄 흘러갈 거 아니야. 일직선으로 된 강에서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에 놓인 애, 끄트머리에 놓인 애가 하류, 물이 오는 방향이 상류.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차 문제죠. 기차 문제에서는 세 가지 상황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 첫 번째, 완전히 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보여.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지점을 통과.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통과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야? 이동한 거리 자체가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하라 그랬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안 보이게 될 때는요. 이동한 거리가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빼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 지점을 통과한다. 이동한 거리가 뭐랑 같다? 기차의 길이랑
똑같다. 확인됐어? 그래서 요것들 따로 기억을 꼭 해두셔야 문제 풉니다. 알겠죠? 야,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느라고 그래? 어차피 집에 가서 노트에서 또 적을 텐데. 아, 영상이 혹시나 없어질까봐? 그러면? 아, 영상을 안 보겠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잖아, 이거. 영상이 다음날에 올라오잖아요. 영상? 아니, 오늘 밤에 올리는데? 응, 단지 니네가 확인할 때 영상 막 유튜브에서 인코딩하고 막 변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항상 밤 12시가 되기 전에 업로드는 다 해. 밤 12시가 되거든요. 내가 집에 가면 11시인데 어떡하냐. 응. 빨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집에 도착하면 11시인데 12시가 되기 전에 업로드를 한다는 얘기는 가자마자 올린다는 얘긴데. 그럼 뭐 하냐고. 공부를 안 하는데. 안 해오잖아. 오늘 숙제 안 온 사람 많아. 누구요? 했어 안 했어? 했어? 많아. 다행이다. 책도 안 가져온 사람도 있는데 뭐. 수현 누가 가져왔어요? 비밀이야. 자, 44번 문제 보자. 둘레의 길이가 1.5km인 호수의 둘레를 수지와 연주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서로 두 번을 돌았어. 맞아? 그러면 그림을 두 개를 그리면 돼. 이렇게 호수가 있어. 호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는 거야. 같은 호수가. 그럼 같은 지점에서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출발을 해서 수지와 연주잖아. 같은 방향으로 돌라 그랬어. 그럼 일로 가자. 일로 가는 게 수지에 대한 거속시라고 생각을 하지 뭐.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또 도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 이게 연주에 대한 거속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우리가 쭉 돌았는데 수지와 연주의 속력을 각각 구하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수지의 속력을 X, 연주의 속력을 그냥 Y로 잡지 뭐.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잘 봐. 몇 분 돌았냐고 했냐면 30분에 처음으로 만났다 그랬어. 그러면 이동한 시간이 결국 30분이란 얘기야.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수지가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30x, 연지가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30y가 되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쭉 봤더니 수지가 연주보다 빠르지? 더 빨리 도니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얘기지? 자, 이때 같은 방향으로 돌면 둘 사이 이동한 거리의 차가 한 바퀴의 양을 가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둘이 이동한 거리인 30x에서 30y를 빼버린 게 한 바퀴. 지금 한 바퀴가 몇 킬로야? 1.5km로 나와야지? 그럼 여기가 그냥 1.5다. 이렇게 쓰면 되겠니? 안 되죠? 왜? 속력의 단위가 지금 다 미터잖아. 그러면 이 거리도 단위를 뭘로 잡아줘야 돼? 미터로. 그러니까 1.5km를 미터로 바꿔야 되겠지? 얼마야? 그래, 1500. 그래서 1500m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반대 방향으로 수지의 거속시,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연주의 거속시. 자, 그러면 똑같이 찾을 건데 여전히 속력은 똑같이 수지 거는 X, 연주 거는 Y가 되겠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몇 분 만에 만났어? 그러면 이동한 시간이 10분이라는 얘기가 되겠구만. 이렇게. 그럼 이동한 거리가 수지 건 10X, 연주 거는 10Y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이동 거리인 10X랑 10Y를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한 바퀴인 1500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문제 풀어버리란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만 다 찾아놓으면 그 다음에 식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 정보 찾는 데 집중을 해. 그림 그리면서. 알겠죠? 네. 좋아. 그럼 자, 밑에 있는 45번. 이번엔 기차 문제야. 아니네? 아니다. 미안해. 강물 문제다. 자, 강물 문제에서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4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이 걸렸어. 맞죠? 그럼 45번 문제. 강물이 필요해. 배도 필요해. 자, 그래서 강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거리 자체가 얼마라고 보면 돼? 24km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이때 강물은 이렇게 흘러내릴 거야. 배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봐야 되겠네. 맞죠? 자, 첫 번째.
내려오는 상황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내려올 때 거속시를 지금부터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강물을 따라서 내려올 때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24km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야? 내려올 때는 3시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올라갈 때도 정보를 일단 찾을 수 있는 거를 찾아보고 가자. 올라갈 때 거속시를 찾으면 올라갈 때 이동한 거리는 여전히 24고 올라갈 때 시간은 여전히 4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확인되니?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지금까지 봤더니 미지수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로 해서 8, 6으로 찾아버리면 되거든. 맞죠? 근데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배의 속력과 광물의 속력이 각각 시속 얼마인지를 구하고 배와 광물의 속력은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속력이 배의 속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 배가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에다 광물의 속력이 더해질 거잖아.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서 광물의 속력을 빼게 될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속력이 서로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미지수를 사용을 해야겠구나.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내려오는 배에서 속력, 내려오는 강물의 속력을 우리는 지금부터 X라고 하고 움직이는 배의 속력을 Y라고 해보자. 확인되니? 그럼 내려올 때는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이 합쳐지겠지.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겠지. 이게 각각 우리가 찾은 6과 8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구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바로 그냥 이거 풀어서 문제 정답 찾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 믿어도 돼? 근데 사실 좀 쉽지 이제? 지겹지 않아? 했던 거 맨날 또 하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지겨운데 이젠 틀릴 일이 없겠지? 10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익숙해져. 안 틀리면 돼. 자, 46번. 기차가 12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리고 6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30초가 걸린대. 두 군데를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그림 그리지 말고 바로 가볼까? 터널을 갈 때의 거속시를 찾아보자. 그 다음에 다리를 지나갈 때의 거속시를 찾아보자. 자, 쭉 봤더니 기차의 속력이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시켰네. 맞지? 그러면 우리는 기차의 속력을 X라는 미지수로 잡읍시다.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리를 건너갈 때는 시간이 30초가 걸렸고 터널을 지나갈 때는 시간이 50초가 걸렸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근데 터널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1200이지? 근데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고 하면 터널의 길만 갖고는 이동한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 뭐가 또 필요해? 기차의 길이가 필요하지? 근데 우리 지금 기차의 길이가 문제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차의 길이를 추가로 미지수 X로 잡고 이동한 터널의 길이가 1200 플러스 X가 아니라 Y로 잡는 거야. 이렇게. 확인돼요? 그 다음 터널은, 다리는 600 플러스 Y로 이동한 거리를 잡아버리면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야, 그러면 이제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속력 X가 시간분의 거리잖아. 50분의 1200 플러스 Y.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거리를 만들려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지. 이걸로 만들자.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1200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거야? 50X지? 여기서는 600 플러스 Y가 그래 30X.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 확인돼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그냥 X값만 찾으면 문제 정도 나오는 거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요. 괜히 풀었지? 예. 그냥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직접적으로 표까지 만들면서 정리해서 우리는 150쪽까지
문제들 풀고 오늘 질문했던 문제, 틀렸던 문제들 다시 표 그리고 그림 그려서 문제 완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오늘 뭐 특별히 더 할 얘기 없는데? 하고 싶은 말 있니? 그럼 지금부터 그냥 문제 풀자. 네. 그래, 자 문제 풉시다 그러면.